엄마도 고민 너무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어디까지 해야 수학은. 되나? 네, 몇 특히나 학년 수학은. 이상 가야 되냐? 네. 몇 번 돌리냐? 뭘 하지 마세요. 말기. 네? 말기. 과연 같이 자면 망한다. 버티자 눈꺼풀 유쾌한 밤. 수학을 이렇게 못했던 엄마로서는 자신감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도 들기도 해요. 또 요즘에 보면 왕왕 또 직접 막 수학 문제집을 풀고도 계세요.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답을 주시고 싶으신지 여쭤보시거든요. 중학생 문제집을 왜 네. 엄마가 풀어야 되는 건지.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중학생 문제집은 중학생이 풀어야 됩니다. 네. 엄마들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시험 볼 필요도 없고 평가받을 필요도 없죠. 엄마들이 문제집을 풀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네. 근데 간혹 이제 뭐 어떤 내용이 있고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네. 그러면 이제 푸는 거를 반대하진 않지만 네. 막 취미로 풀겠다 취미로 나도 취미로 풀어보겠다. 네. 수학에 대해서 새로운 맛을 알아서 네.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나도 네. 한번 공부를 해볼까. 그렇게 해서 수학 문제집을 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엄마들은 수학 문제집을 풀어서 문제풀이를 익혀서 아이에게 알려준다는 생각보다는 네. 오히려 좀 멀리 떨어져서 수학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살아온 어른들이 엄마가 이제 전체적인 수학의 맥락을 보고 이제 이 수학이 이 수가 어떻게 나왔고 왜 우리가 분수의 덧셈 뺄셈을 네. 하며 우리 아이가 배우는 뭐 유리수, 소수 이런 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런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의 개념이나 배경 같은 전체적인 맥락을 엄마들이 알고 한두 마디 이렇게 해주는 네.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기별로 네. 실천하는 방법 네. 이제 엄마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문제풀이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네. 시기별로는 영유아 때는 네, 네. 이제 수학 보드 게임으로 이제 수 개념 익히기. 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거의 그 개념, 네. 이 숫자가 주는 편리함과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게 네. 해주면 좋겠고요. 네. 초등학교에는 저학년 때는 연산 문제집 네. 꾸준히 풀기. 그래서 꾸준히 매일매일 하고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30분 앉아있던 걸 점점 40분을 늘려나가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9학년만 되면 사춘기잖아요. 그때부터는 노력하려고 해도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엄마와의 관계가 잘 되어야 아이도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수학으로 막 이렇게 엄마가 야 이거 지금 해야 돼 해가지고 아이랑 싸워서 결국에 엄마가 이겨. 근데 결국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엄마와의 관계를 부모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자. 그리고 중학교 때는요. 뭘 하지 마세요. 수학 점수 물어보지 말기. 네. 네? 옆 친구 비교하지 말기. 과연 물어보지 않아도 요새는 나이스에 다 알 수 있어요. 애한테 너 몇 점이야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죠. 들어가서 보시면 그래 몇 점이구나 몇 네. 등급이구나 네. 다 알거든요. 그래서 굳이 물어보지 네.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네. 맛있는 거 사주시고 네. 관심과 사랑을 꾸준히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저 학원 보내니까 이제 학원 보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영어 학원. 네, 네. 그러면 꼭 물어봐요. 엄마 오늘 시험 몇 점 받았어? 그러면 그 친구는 몇 점 받았니? 그러니까 엄마 오늘 몇 점 받았어를 물어보는 아이의 심정을 생각을 네. 해보면 엄마 나 잘했으니까 칭찬해줘 네, 이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엄마가 옆집에는 너 받았어 받았어? 그러면 이 아이는 영어 공부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려고. 엄마가. 비교하려고. 그래서 그냥 힘든 영어 학원에 가서 네. 거기서 점수도 잘 받아왔으니 그러니까요. 훌륭하다. 네, 네가 안 맞아요. 간다는 소리 안 하고 거기까지 네 말로 가서 신나게 공부하고 왔으니 됐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제 자식은 또 그게 안 돼요. 저도 막 똑같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뭐 머릿속에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참자.
우리가 지금 수학을 배우는데 한 12년 동안 배워요. 초등학교 네.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공부를 길게 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또 하면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현실로 들어오면 아이들은 또 사실 포기하지 않기 위해 또는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선행학습들 많이 맞아요.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선행학습이 필요할까요? 어떨까요?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엄마도 고민 너무 많이 하거든요. 네. 특히나 어디까지 해야 수학은. 되나? 네, 특히나 맞아요. 몇 특히나 학년 수학은. 이상 가야 되냐? 네. 몇 번 돌리냐? 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게 고등학교 애들도 몇 번 돌렸어? 미적분 몇 번 했어? 뭐 이거 몇 번 했어? 이런 걸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교실에서도 제가 예를 들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걸 하고 있으면 쉬는 시간에 3학년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 대단하다. 네.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인데 3학년 문제집을 풀지? 오 되게 멋지다 생각을 했는데 쪽지 시험 보면은 반을 못 맞아요. 그리고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고2가 끝나고 고3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막 50점 맞고 40점 맞은 친구들도 네. 많아요.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좋지만 네. 과연 지금 현재에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았는데 먼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예습과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예습이 바로 선행인데 네. 그 선행이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가 네.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다음날 읽을 수학 내용을 한번 교과서를 한번 이렇게 펼쳐본다. 네. 그 정도는 너무 좋은 선행 예습이죠. 네. 그 정도까지는 예습인데 뭐 1년, 2년 거를 다 풀어요. 근데 특히 교과서에 있는 문제집을 풀잖아요. 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학교에서 아이는 이미 본 영화를 또 보는 느낌이에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는 반대고요. 아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케바케라는 말이 있는데 네. 아바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 바이, 아이. 아이에 따라 다르다. 아이에 따라 달라요. 네, 근데 그쵸. 만약에 이제 아이가 학교 수학을 굉장히 한 90% 정도는 잘 이해하고 있고 네. 그 다른 수학적 호기심이 되게 커요. 네. 더 배우고 싶은 거야. 네. 약간 잘난 척도 하고 싶고. 그런 아이한테는 당연히 제공을 해줘야죠. 대신에 교과서는 아니고 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다른 문제집을 준다든지 중고등학교 내요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는 네.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우리 아이가 조금 수학을 조금 어려워해요. 네. 근데 학교에서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 네. 내가 이걸 모르면. 네. 그러면 조금 미리 좀 엄마가 알려주면 학교에서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네. 내가 몰랐다고 하는 위축되는 마음이 좀 커지겠죠. 그럴 때는 도움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해. 근데 네. 애는 계속 싫다 그래. 근데 야, 그래도 수학이 중요하고 잘하려면 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가는 선행은 이제 역효과인 거죠. 공부를 똑같이 공부를 하고 네.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네. 공부하는 시간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우리 아이한테 가장 효율적인 게 뭔지를 네.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같은데 좀 한 번 이렇게 보는 거 정도는 네. 괜찮은데 뭐 너무 이렇게 과한 거는 네.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매일 학생들 만나시잖아요. 이제는 좀 등교를 거의 매일 하죠. 네, 네, 네. 그렇죠. 어떠세요? 오래만에 이렇게 아이들 대면 수업하시니까. 애들이 항상 격주 등교였거든요, 네. 작년에. 근데 올해는 3주 연속으로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계속 나오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겠다. 이쯤 되면 한번 원격을 해줘야 되는데 집에서 지금 쉬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격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나오니까 막 처음에 첫 주는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막 다 수학 씹어먹을 것처럼 반짝반짝 하더니 이제 2주, 3주가 이제 네. 지나니까 이제 막 몸도 힘들고 7교시까지 있으니까 네. 고등학교는 너무 네. 힘들어 하더라고요. 교실에 앉아서 보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수학 시간을 많이 졸았지만 또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수학을 씹어먹을 것 같은 친구들은 네, 또 네, 네. 있잖아요. 예. 이 수학에 흥미 갖고 있는 친구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실 때 좀 어떠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얼마 전에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너네는 왜 수학을 공부해? 네. 수학이 뭐가 흥미가 있을 것 네. 같아?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문제를 풀었을 때 희열감이 있대요.
딱 그 희열감. 수학에 대한 긍정적 성취의 경험이 많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문제를 풀어서 맞춘 경험이 많았을 때의 그 기쁨과 희열감,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된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수학에 흥미를 붙이고 네. 좀 수학을 어렵더라도 그 도전할 수 있는 용기의 빛, 힘이 네.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을 대할 때 수학 문제집을 처음에 선택할 때는 네. 항상 조금 수준보다 조금 쉬운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성취했던 기쁨을 네. 좀 바로바로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해냈다. 내가 문제집 하나 끝냈다. 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뤘다. 네.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문제집을 고르는 게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실 일단 것 같아요. 1번은 문제집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요. 2번은 좀 쉬운 걸 골라줬더니 너무 쉽다고 시시하다 그러고 또 꼭 그래서 어려운 걸 골라주면 또 어렵다고 펑펑 울고. 근데 쉬운 문제집이 너무 쉽다고 하면 빨리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집이면 2장 할 걸 4장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끝냈다. 그럼 그 끝낸 성취감. 네. 그럼 그 다음에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또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네. 사실 학생들 이야기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맞아요. 코로나 상황이 정말 또 뭐 집에서 그 원격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또 너무나 환경이 다 맞아요. 다양하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뭐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학습 격차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뭐 메꿔야 되느냐 이 현장에서 좀 체감하시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기초 학력이 떨어졌다면 좀 어떻게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좀 그런 고민들 하실 것 같아서 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원격 수업 해보면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는데 네. 화면만 켜놓거나 네. 혹은 영상이 오면 절대 듣지 않은 아이들도 네. 많아요. 네. 근데 어머님들 보면은 한숨 나오잖아요. 막 누워있고 막 엎드려있고 딴짓하고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원격 수업에서 딴짓을 하고 있으면 네. 학교에서도 딴짓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격이라서 특별히 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네. 이 모습을 어머님들이 못 봤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오히려 좋은 기회죠. 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랬다는 건가? 아, 학교에서 모습이 좀 집중을 못 네.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네. 좋겠고요. 네. 네. 학교에서는 잘했던 아이가 원격에서는 조금 집중을 못한다라는 네. 아이는 한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스스로 공부를 선택해서 하는 능력이 이걸로 여실히 드러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은 다 똑같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원격이랑 등교를 병행을 하는데 네.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 이게 기회라서 집에서 공부가 잘 돼서 네. 더 자기 관리하면서 잘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네. 그냥 원격이니까 망했다 하고 끝내는 친구들이 있다. 네. 너네가 선택을 하는 거고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할 때가 있고 계속 그것만 남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그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기초학습이 떨어졌으면 작년 문제를 다시 공부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네, 올해를 기준으로, 지금을 기준으로 부족했던 것만 보완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그 영화를 볼 때도 네. 앞에 봤던 건데 다시 시작하면 너무 지루해요. 네. 지루하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올해 것도 망치는 거고요. 올해를 기준으로 먼저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네. 이걸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뭐 처음부터 잘해보겠어 이러고 돌아가면 그러면 망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학교 중에 고등학교 2학년인데 간혹 이제부터 선생님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문제집을 가져온 친구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끝까지 하는 걸 잘 못 봤어요. 네, 그렇게까지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네. 거는 조금 힘든 일이다. 네. 수학 문제 잘 풀려면은 이제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 중요하다 해서 문해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네.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정말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초등학교 문제만 봐도
서술형 문제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왜 이게 나왔는지 네. 서술하시오. 네.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맞아요. 네, 벌써 지금 네. 1학년부터 그렇고 고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 아시죠? 네. 수행평가는 뭐 수학, 과학, 네. 뭐 다 통틀어서 네. 글쓰기예요. 수학은 세상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 언어를 수학적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지금 굉장히 중요해서 그게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 왜 수학을 해야 되는데 책을 읽어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을 이해하는 네. 언어기 때문에 이 언어를 해석하고 그거를 이해하는 그런 문해력이 되게 중요하죠. 수학 교사지만 이제 말씀드린 게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좀 줄글을 읽는 네.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으셨죠? 저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네. 역시. 네. 그래서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에 네. 그 태백산맥이라는 네. 책에 푹 빠져 네. 그런 긴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푹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비결은 태백산맥.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애들이 괴롭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모님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아이들 보면은 너무 바빠요. 네. 너무 바쁘고 뭐 수행 평가, 학원 숙제, 학교 숙제,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놀아야 되고 동아리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도 어려운 수학 문제 안 하고 싶은데 맞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그 문제를 풀어야 맞아요.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속상할 것 같고 짠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더 힘든 일이 많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해결하는 힘을 기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 열정과 끈기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힘든 일이 맞닥뜨렸을 때 그거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살려서 자기의 삶을 헤쳐나가는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따뜻한 말과 어려운 문제를 아이가 풀고 있을 때 나중에 시험 점수가 나쁘더라도 그걸 알아주는 게 부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알아. 너가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부모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오늘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을까 맞아요. 아마 그런 고민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 영상 보고 계실 텐데 예, 정말 많은 생각이 스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저희도 너무 힘들게 수학 공부해서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진짜 뭔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들을 오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 육태한밤 네 사실 보셨다고 해서 너무 반가워서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직접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네, 나눴는데 우선은 그 서울에 네. 제가 아이들을 탈출해서 서울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좋아요. 오늘. 합법적인 매출. 그렇죠. 네, 네. 그럼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제가 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어요. 네. 저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선생님이고 제가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게 어떤 영향이 갈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이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좋은 기회로 뵙기를 또 바라고요.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